아, 네,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Contrastive Learning for Unsupervised Video Highlight Detection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CVPR 옥셉트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고요. 일단 간단하게 Contrastive Learning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아키텍처인 심시에라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ntrastive Learning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한 방법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역시 슈퍼바이즈 러닝의 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처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르게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는 지금 보시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똑같은 사진이었다라는 것을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좋은 리프레젠테이션 또는 임베딩을 얻는 게 이 트레이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어그멘테이션 되긴 했지만 결국엔 둘이 같은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 둘의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 목적식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한 사진, 코끼리 사진과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시밀러리티를 최대한 미니마이즈 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코끼리 사진이 아래에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거꾸로 경우 따라 다르긴 한데 요 고양이 사진의 위아래를 바꿔서 한번 바꿔서 순서를 좀 바꿔서도 한번 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음 시스템 태스크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이 비전에서는 이 다른 처치를 준다고 하였는데 이거를 어그멘테이션,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알고리즘 단에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좀 다른 분야를 가게 되면 이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또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시를 드는 게 볼트 같은 이제 마스킹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NLP 분야에서 많이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에 비해서 일단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둘째로 이 콘트라스티브 러닝 자체가 대부분 이제 이미지 단에서 알고리즘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른 분야의 데이터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드롭아웃을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이렇게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새로 연구하기보다는 네트워크의 드롭아웃을 다르게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얘가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도 이런 드롭아웃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위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된 이 그래프 한번 피겨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디오를 클립으로 잘라서요. 이 클립을 이미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에 넣어서 피처맵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2차원으로 이제 매핑을 한 거고요. 이 TSN이를 한번 보시면 이 하이라이트 클립스들 같은 경우 같은 비디오들끼리 굉장히 같은 비디오에서 나온 그 피처들끼리는 굉장히 잘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비디오들과는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논 하이라이트한 클립들끼리는 서로 그 클러스터들끼리도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안에서도 잘 모여 있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하이라이트 클립 자체가 굉장히 이게 핵심적인 인베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일단 저자들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인베딩을 잘 학습할 수 있게만 하면 이거는 충분히 잘 분류를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자체가 이렇게 좀 포지티브한 것끼리는 가깝게 아닌 것들은 멀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 학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연구에서 이렇게 드랍아웃을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한번 드랍아웃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비디오들을 어떻게 처치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디오를 일정 프레임 수마다 자르고요. 이거를 우리는 일단 클립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이런 클립의 모임이고 어떤 클립은 다른 클립을 대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에 넣어서 피처를 획득합니다. 이후부터는 별 말이 없으면 이렇게 얻은 피처까지를 클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가장 핵심인 네트워크는 하이라이트 셀렉터가 되겠고요. 이 하이라이트 셀렉터를 학습하는 방법론은 컨스트럭티브 러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인풋 비디오가 지금 두 갈래로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는 한 갈래로 들어가는데요. 이 두 갈래로 들어가는 게 이제 포지티브 페어가 되겠습니다. 이 둘의 다른 드랍아웃을 지금 적용을 해주고요. 적용을 해줬지만 사실 이 둘이 같은 비디오다, 시밀러리티를 올리는 쪽으로 학습이 되고 반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비디오죠. 다른 비디오 같은 경우는 시밀러리티를 내리는 쪽으로, 네거티브 페어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디오를 총 n개의 클립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이제 그 프리트레인드 된 3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D차원의 벡터로 인베딩하게 됩니다. 즉 D차원의 벡터가 n개가 있게 되겠죠. 최종적인 스코어는 이 n개의 클립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스코어 S를 뽑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가장 나이브한 어텐션 네트워크를 그린 건데요. 좀 헷갈려서 제가 뒤에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달아서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x를 쿼리, 지리로 쓰고 y를 키워 밸류로 사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두 개의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뭐냐면 이제 어텐션 스코어, 즉 x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알파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디오 x에 대한 어떠한 그 비디오 인베딩 z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요 위의 그림에 보시면 x가 총 k의 클립, x 비디오가 k의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아래 예시에서는 이 k의 클립 중 하나만 넣은 경우를 지금 예시로 그려놨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뭐 일종의 w 키 쿼리 밸류를 통해서 적절한 키 쿼리 밸류로 변환을 해야겠죠. 변환을 해줘서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고요. 네, 내적을 한 거는 이 쉐입을 보시면 내적을 한 거는 일종의 스칼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요 스칼라들을 우리는 일종의 어텐션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요 밸류랑 다시 곱을 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뭐 벡터 곱하기 스칼라니까 이제 D 차원의 벡터가 이렇게 L개만큼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요 L 렌스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주면 D차원의 벡터 하나가 Z 헤드 I 하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테이션이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Z 헤드 I랑 여기 위에 Z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 Z 헤드 I를 지금 XI에 대해서 구했으니까 X1부터 XK까지 구하면 총 K개의 Z 헤드이 나오겠죠. 이걸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다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요. 해주면 이제 그 K개에 대해서 중에 그 피처 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게 이제 이 어텐션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네릭한 어텐션 레이어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 총 어떻게 아키텍처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비디오 클립에 대해서 하나의 비디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나누게 되죠. 총 n개의 클립으로 나눴다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 키를 요거로 뽑고 쿼리도 요거로 뽑고 키밸류도 요거로 뽑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셀프 어텐션 같은 그런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너릭 어텐션 레이어에서 아까 보신 대로 그 피처 Z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n개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어떤 피처가 탄생하게 되겠죠. 다시 이거를 어버리지 풀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1부터 n까지 아마 서메이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차원 보신 대로 D차원을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비디오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어떠한 피처인 겁니다. 이 하나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여기는 이제 비디오 인베딩 H라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요게 요 Z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Z가 2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왜 H 하나만 나오냐면 여기서 그냥 하나를 넣었으니까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그림 보시면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개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뽑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 비디오 인베딩과 어텐션 스코어를 얻게 되었고요. 자, 다시 이 인베딩 H로 우리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같은 비디오에서 오기는 했는데 이 어그멘테이션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가 높게, 그 다음에 다른 비디오에서 온 애들끼리는 시밀러리티가 낮게 만드는 목적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림 2처럼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 뭐 지정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러면 하면 되겠고요. 타우 같은 경우는 템페러처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뒤에서 다 줍니다.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첫 번째가 이제 TVSum이라는 걸 사용했고, 총 50개 카테고리별로 나눠줘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다 섞어서 학습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6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다 섞어서 사용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타이틀스 인 와일드라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다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컨셉 자체가 요 아키텍처 또는 제한 방법, 학습 방법론이 제너럴하게 잘 작동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썸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Kinetics 400이라는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드 3D 컨버전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피처를 뽑았고요. 일종의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레즈넷을 썼다. 그러니까 그 2D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TW 같은 경우는 C3D라는 네트워크,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를 사용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보시는 대로고요. 유튜브에 대해서 일단 결과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성능은 좋았겠지만 그 엑스트라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 LM이라 돼 있는 게 이제 Less is More이라는 페이퍼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엄청 많은 데이터를 그 동영상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리 슈퍼바이즈 러닝들이랑 비교를 해도 그렇게 성능이 큰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떤 방법론보다는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TV썸 같은 경우는 이제 탑5에 대해서 MAP를 제시했는데요. 보시면 엑셀 데이터를 쓰지 않은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잠시만요. 네,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데이터를 사용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교할 만한 성능은 내주었다. 얘네들이 이제 엄청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보시면 탑5에 대해서만 MAP를 뽑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클래스가 탑5라는 게 이제 그죠? 5개 잘 맞춘 클래스에 대해서 했다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지금 TV썸이 클래스 50개나 있는데 아마 50개 다 내면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마 5개를 한 것 같은데 논문에서는 그냥 5개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VTW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플리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어떤 방법론보다는 꽤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이게 왜 작동을 하냐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려놨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앞에 제가 처음에 그 TSN이 보여드렸죠. 그거를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랑 뭔 얘기냐면 이너 클러스터 안에서는 또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고 이제 다른 그 뭐라고 해야죠? 다른 비디오에서 온 애들끼리는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즉 요거는 클수록 좋은 거고 요거는 이제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하이라이트라는 게 태생적으로 원래 그 비디오 안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더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 모여있다 보니까 그 인터 클러스터들끼리는 더 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특이한 게 이 앞에서 제안한 것들이 이제 아까 드랍아웃을 좀 다르게 적용하면서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드랍아웃을 뭐 주지를 않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아마 그 어텐션 레이어가 가진 일종의 셀프 어텐션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컨스트럭티브 러닝 자체로 비디오의 하이라이트를 그 자동으로 임베딩 할 수 있음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에 이제 퍼큐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드랍아웃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그 리미테이션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논 하이라이트 클립스가 인포메이티브하지 못하다라는 이 가정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왜냐면 이 인포메이티브 하지 못하다 이런 거는 사람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논문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